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재무관리에 대해서 함께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요, 이제 그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관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재무관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재무관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재무관리에서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모르고는요. 이 재무관리 자체를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선행으로 우리 봐야 될 게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Time Value of Money라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TVM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가치보다요, 우리는 미래 가치를 먼저 좀 구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익숙하기 때문에요, 이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우리는 현재 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업 재무관리에서는요, 이 미래 가치보다 당연히 현재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 가치는요, 이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미래 가치는요, 영어로 FV라고 합니다. 왜? 미래, Future Value라 그래서 FV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요. 뭐냐면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여기가 현재예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돈을 저축을 해서 1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한 금액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 당연히 저축한 원금인 100만 원과 여러분 뭐를 여러분 당연히 받게 됩니까? 그렇죠. 이자라는 걸 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자율이요. 예를 들어 10%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자라는 게요, 영어로 interest rate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보통 R로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행에다가 우리가 저축을 하면요, 이자로 10%라는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100만 원이란 돈을 지금 현재 내가 은행에다 저축하면요, 1년 뒤에 나는 얼마의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쉽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11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10만 원. 110만 원을 여러분 1년 뒤에 찾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11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온 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서 빠르게 그냥 110만 원이라고 탁 나왔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한번 이렇게 거쳐서 나온 겁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일단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했으면요, 당연히 1년 뒤에는요, 내 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 원을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나의 원금이죠. 요건 나의 원금. 자, 원금 100만 원과 그 다음 이 1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놓은 저축한 금액, 즉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건데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10% 이자라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건 아마 이렇게 구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얼마? 이자율 10%.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바로 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앞쪽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원래 넣었던 원금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뒤쪽에 있는 요 금액이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요게 10만 원이 되겠죠, 당연히. 요게 얼마가 되냐? 요게 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이 식을. 여러분 지금 여기 100만 원이 있고 여기 100만 원이 있죠. 그럼 이 100만 원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100만 원을 앞으로 빼내면요. 자, 볼게요. 이제 만 원이라는 단위는 생략할게요. 100만 원에다가 자, 여기 100만 원이 빠져 여기 100만 원이 빠졌으니까 1 플러스 이자율 10% 요거에 1승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요 금액과 똑같나요? 한번 봅시다. 요게 넘어가면 100이 되니까 여기 나오고 요게 요렇게 넘어가서 분배하면 100 곱하기 10%니까 똑같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아하,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돈을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하면요.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110만 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그건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어떻게? 첫 번째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자, 우리 이자율을 우리가 R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R이라고 해볼게요.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저축한 거니까 1승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현재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 1년 이후에 우리가 찾게 되는 전체 금액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1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년 뒤에 그 100만 원의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년에서 1년이 100만 원을 저축해서 1년 뒤에 1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저축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자율 10%로.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이 된 돈을 다시 2년 동안, 다시 1년 동안, 그러면 즉 처음부터 지금 2년 후죠. 다시 1년 뒤에 110만 원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했는데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지금 공간이 약간 부족한데 위에 적겠습니다. 121만 원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요 121만 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121만 원은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보면요. 자, 우리가 110만 원을 다시 1년 동안 넣는 거예요. 얼마? 이자율 10%로.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네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흰색 분필로 한번 해보죠. 요 121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110만 원. 자, 우리가 110만 원을 1년 동안, 1년 뒤에 110만 원이 된 돈을 다시 1년 동안 저축하면요. 당연히 2년 차가 되었을 때 1년 뒤에 110만 원의 원금과 그리고 110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가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역시 앞쪽은 원금, 뒤쪽은 이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110을 앞으로 빼내면 110에다가 1 플러스 10%의 1승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오네요. 뭐가 나오냐? 지금 보시면 요 110만 원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아까 전에 100에다가 1 플러스 10% 곱하기 1승 했는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요게 110만 원이었죠. 그럼 요게 요 110만 원과 요 값은 똑같은 값이니까 지금 보이는 요 내용을요. 요대로 110만 원에 가서 갖다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그러면 110만 원이랑 요게 똑같으니까 100에다가 1 플러스 10%의 1승. 그게 지금 요게 110만 원이죠. 그럼 뒤쪽에 하나 더 남았네요. 뭐가 남았습니까? 1 플러스 10%에 다시 1승이 될 겁니다. 아하, 요 식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1 플러스 10% 1승과 1 플러스 10% 1승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의 몇 승이 됩니까? 아하, 2승이 되네요. 이게 바로 그 다음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얼마냐? 121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공식, 규칙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면요.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을요. 요걸 우리가 현재 값이니까 현재 가치라고 해볼게요. 자, 요 값이 현재 가치면요. 자, 현재 100만 원을요. 1년 동안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얻는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되냐? 그건 이렇게 구했습니다. 100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R에다가 1승, 1년 동안이니까 1승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을 다시 2년 동안 두면 얼마가 되냐? 그건 100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R에다가 자 우리가 1년, 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가 올라갑니까? 2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 위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가치 future value는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원금 있죠. 요게 100이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다? 1 플러스 이자율이 R이니까 R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축하면 여기다 1승, 2년 동안 저축하면 2승, 3년 동안 저축하면 3승이겠죠. 그래서 N년이니까 N승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쌤은 항상 뭡니까? 논리와 원리를 좀 중시하는 편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미래 가치를 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가치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자, 지금부터 지금 여기가 현재죠. 여기도 똑같이 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현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X1이라고 해볼게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X1을 1년 동안 있다 1년 뒤에 저축해 놓으면요. 여기 얼마가 되냐? 110만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110만 원. 그러면 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1년 뒤에 110만 원이라는 돈은요. 그럼 이 돈은요. 현재 가치로 만들면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좀 간단한 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 가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출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자율이 10%라고 하면요. 자, 이 110만 원은요. 미래 가치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지수 X를 넣어서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현재 원금이 X1이에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이자율 10%를 가지고 저축을 하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X1에다가 1 플러스 10%에 1년 동안이니까 1승을 하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구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지금 x만 낳고 요걸 넘겨버리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결국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10에다가 1 플러스 10%에 어떻게 1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1년 뒤에 있는 이 값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121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요 121만 원을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동일하겠네요. 어떻게? 미래 가치를 구했던 걸 가지고 역으로 해보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역시나 자, 현재 X1이 있는데 그런데 1 플러스 이자율 10%로 해서 이번에는 2년 동안 저축했을 때 121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 그럼 121만 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1은 어떻게 구하냐? 121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에 이제는 몇 승입니까? 2승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게 바로 현재 X 값이 나올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값은 전부 다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도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X가 현재 가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X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미래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다시
과거로 회귀하러 가는 건지, 즉 요거는 2년간 뒤로 다시 가는 거고 여기는 1년만 가면 되죠. 그럼 그 가는 기간만큼 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현재 가치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 가치에다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R에다가 여기다가 N승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게. 사실 이건 아까 전에 우리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에서도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긴 했었어요. 어떻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n승한 거래요. 그럼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 양변에 나눠준 게 뭡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쌤이 그냥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게 뭐냐? 요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10,000원을 드릴까요? 1년 뒤에 10,000원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지금 10,000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을 선택하는 게 왜 나중에 10,000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냐면요.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미래의 10,000원은요. 훨씬 더 구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현재 10,000원은 확실한 10,000원이에요. 제가 지금 10,000원을 딱 드리면 그냥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래에 10,000원 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 안 줄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제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은요, 이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액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10,000원은 미래의 10,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 어떤 돈들이 각각 있는데, 현재 10,000원과 미래 10,000원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같은 시점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지금 10,000원과 1년 뒤에 10,000원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가치는 현재 10,000원이 미래 10,0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시점이 다른 기간 동안의 화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이걸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간 가치를 활용을 하는데, 그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게 뭐다? 현재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무관리에서는 현재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과정상에서 이걸 한번 봤던 거고, 미래 가치는 잘 사용할 일이 없고 거의 대부분 현재 가치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화폐의 시간 가치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쭉 한번 봤는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구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화폐의 시간 가치를요, 왜 재무관리에서 가장 서두에서 설명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재무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제목이 없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1-2라고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TBM이니까 TBM과 그리고 재무관리 관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재무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재무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그 재무제표 이 관계는 이제 여러분 좀 약간 지겹죠? 너무 많이 보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 회계는 기업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기업의 CEO와 CFO는 여기 위치하겠죠. 여기에 CEO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CF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CFO는요,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떠한 비율로 조합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지. 그걸 연구해서 남의 돈과 내 돈의 조합으로 자본을 조달해 올 겁니다. 그럼 조달된 자본을요, CEO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CEO는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사고, 그리고 거기 위에 공장 짓고, 기계 설비 들여서 사람들 고용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특유의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품, 재고가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재고가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 재고가 판매가 돼요. 그럼 판매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 판매되는 것들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손익계산서에 1년 동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여기 매출액부터 쭉 나오게 되겠죠. 이건 이제 많이 아니까 그냥 적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당기손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기손익. 그럼 이 당기손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자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본을 성장시키고, 그게 바로 자산을 성장시켜서 전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재무관리의 목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수익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그 다음에 주주가치 극대화, 그 다음에 기업가치 극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 재무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 이윤 극대화고, 두 번째 주주가치 극대화, 세 번째 기업가치 극대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그 세 가지가 어떻다고?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왜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그래요. 자본을 잘 조달해와서 투자 잘해서 운영 잘해가지고 판매하게 되면요, 그 판매를 통해서 기업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당기손익. 이게 뭡니까? 기업의 이윤입니다. 이걸 극대화하는 게 그게 재무관리의 목표래요. 기업의 목표이고 재무관리 목표입니다. 그럼 이 수익이 극대화되면요, 당연히 이 수익이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렇죠. 자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국 수익의 극대화는요, 이 자본의 극대화인데, 자본이 누구 겁니까? 주주 거죠. 결국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첫날에 배웠는데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예를 들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지금 이윤을 극대화하는 당기손익이 극대화되어서 이게 그대로 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자본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이 극대화된다라면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기업의 뭐가 극대화됩니까? 그렇죠. 기업의 자산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기업 자산이 극대화된다. 그게 뭡니까?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윤 극대화와 그리고 주주 가치 극대화, 그리고 기업 가치 극대화는요, 사실상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우리 이거 이제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계를 통해서 기업이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왜 여기에 화폐 가치가 우리를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재무관리에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CEO가 현재 투자를 하는 건요, 기업의 CEO가 여기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건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기업의 CEO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요, 그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기업의 손익은요, 그거는 1년만 버는 겁니까? 아니죠. 예. 계속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올해 1년, 그 다음 내년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그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갔던 혹은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게 된 제품의 판매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CEO가 투자 의사결정을 한 거는요, 마치 이거랑 보시면 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건 기업의 CEO가 현재 한 거예요. 이렇게 현재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거의 효과가, 즉 판매 수익이 그게 1년 차에도 발생하고요, 기업의 2년 차에도 발생하고 3년 차에도 발생하고 4년 차에도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현재 일어나지만 그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서 벌어들일 손익은요, 그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기업이 문 닫을 때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현재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벌어들일 손익은요, 미래에 계속 그 금액들이 나와요. 즉,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금액들이요, 같은 시점이 아니라 시점이 전부 다 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투자 의사결정, 즉 투자 의사결정은 뭡니까? 조달된 자본을 어딘가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출된 금액보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야만이 투자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투자하는 이 금액과 나중에 벌어들일 이 수익은요, 시간이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 그건 결국 이렇게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요, 이걸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해서 같은 시점에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나오죠. 재무관리에서 왜 이 시간 가치가 중요하냐? CEO의 투자 의사 결정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일 손익은요, 미래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합당한 투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미래에 벌어들일 손익을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같은 돈의 가치로서 서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 수익보다 현재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이게 더 크다라면요,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 손익이요, 현재 투자 금액보다 크다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1원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재무관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재무관리는 거의 화폐의 시간 가치의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조금 과장하면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 벌어들일 이 손익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냐? 방금 전에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1년 차에 벌어들일 기업의 손익을 기업손익 1번이라고 하고요. 2년 차에 기업이 벌어들일 손익을 기업손익 2번, 3년 차에 기업이 벌어들일 손익을 기업손익 3번이라고 한다면, 자, 계속 나가긴 할 텐데 어쨌든 그렇다라면요, 자, 1년차의 기업손익은요, 기업손익 1번에다가 어떻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1승 해주면 됩니다. 기업손익 2년차에 벌어들일 기업손익은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기업손익 2번에다가 1 플러스 R에 2년 동안이니까 2승 해주면 되고, 기업손익 3번은 기업손익 3번에다 1 플러스 R에 3승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쭉 다 더하면요, 바로 이 기업이 투자한 거에 대한 그 가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럼 그 기업이 투자해서 벌어들인 가치와 기업이 투입하게 된 비용을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크다면 그 투자는 굉장히 합당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기업의 재무관리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결국 지금 기업이 손익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요, 바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왜? 1월 연초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요, 1년 동안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12월 31일은 또 그 다음 연도에 1월 1일이 될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또다시 인컴 스테이트먼트 또 1년 차 다음에 2년 차가 나오고 또 3년 차, 4년 차 계속 나오겠죠. 결국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그 손익이 여기에 쭉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계의 재무제표와 기업의 재무관리와 화폐 시간 가치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기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결국 이겁니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 손익들을요,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와서 다 더하면요, 그럼 그 기업이 현재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재무관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표가 첫 번째 이윤 극대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대요? 주주가치 극대화랑 똑같고, 또 그게 뭐랑 똑같대요? 기업가치 극대화래요. 그럼 결국 우리는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재무관리예요. 그게. 그러면 기업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는 거냐? 지금 배웠네요. 어떻게 구하냐? 미래에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에다가 그 다음 그 밑에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그러다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했죠. 그걸 n승 해줍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서메이션, 더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쭉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n승으로 한 것들을 쭉 다 더해주면요, 기업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기업의 재무관리 목표는 뭐다? 바로 기업의 현재 가치, 이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기업의 현재 가치,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맥스, 가장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극대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려면요. 이제 여기 답이 다 적혀 있네요. 뭡니까? 자,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요. 미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 것들을 다 더한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분수가 있네요. 분수는요. 분자의 값은 커질수록 커지고 분모의 값은 작아질수록 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현재 가치를 크게 하려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더 높게 할 거냐. 그 다음 분모에는 지금 미지수가 여기 보면 R이 있죠. 이자율. 그럼 어떻게 기업의 현재 가치를 크게 하려면 이 할인율, 이걸 이자율을 이제 우리 재무관리에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낮게 가져갈 거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미래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그건 기업의 CEO가 어떤 사업 분야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손익들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현금 흐름과 관련된 게 뭐냐?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는 분모의 R, 이자율, 할인율은요. 바로 기업의 CFO가 이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떠한 비율로 잘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낮거나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할인율을 낮게 가져온다는 건 CFO가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가장 잘 조합을 해서 싼 값으로 가져올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R과 관련된 건 뭐냐? 기업의 CFO의 자본 조달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 재무관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재무관리의 목적은요. 이윤 극대화인데 그런데 그거의 동의어가 주주가치 극대화 그리고 그거의 동의어가 뭐다? 기업가치 극대화입니다. 그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미래 현금으로 분자를 크게 하고 분모의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결국 재무관리의 최종 목적은 미래 현금 흐름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이 할인율과 관련되어 있는 자본 조달 비용을 어떻게 하면 가장 낮게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재무관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특히 재무관리는요. 이 투자 의사 결정보다는 좀 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여기 분모, 할인율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도 재무관리 수업을 할 땐 이 미래 현금 흐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 할인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영학 기본 수준에서는요. 실제 시험도 거의 할인율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요. 기업의 재무관리의 첫 번째 화폐 시간가치와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를 배우고 난 뒤에 우리 화폐 시간가치와 재무관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재무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본격적으로 재무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딱 주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가져가는 건지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분모의 할인율을 어떻게 하면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재무관리에는 바로 저 두 가지를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고 많았네.